Bunak Jamiatun Beniusum. 이란의 거리들은 전쟁터로 변했고 정권은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속도로 자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알과 대규모 체포, 그리고 현재 12,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수에도 불구하고 혁명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이 죽음의 부대를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는 동안 세계는 처음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 메르켈 등 세계 지도자들은 아야톨라의 몰락을 공개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투기가 중동 공군기지에서 활동을 늘리며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혁명에서 나온 가장 충격적인 보도로 시작합니다. 이란에서 나온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평가에 따르면 최소 12,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이란 역사상 가장 큰 학살입니다. 대부분의 학살은 1월 8일과 9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 두 밤이 인터넷 차단 첫 이틀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란 정권이 숨기고 싶었던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건 이란 의사들 덕분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외신 인터뷰도 함께 들어보시죠. 주요 발견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인터뷰한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의사는 민간인들에게 실탄과 군사용 무기가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핵심은 그가 한 말이에요. 목요일 밤 10시 기준입니다. 부상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술실에서 부상자를 수술하는 의사로 부상 양상이 즉시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자들은 고무탄이나 펠리총, 산탄총에 의한 부상에서 기관총 상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병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부하 상태였고 너무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받아들일 인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매우 뚜렷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목요일 자정쯤 경찰 병력이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혁명수비대가 군사용 무기와 기본 병력을 앞세워 앞으로 나가 군중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상과 상처가 무차별적으로 발생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살상이 너무 광범위해져서 이슬람 정권조차도 이란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국영 TV에서 말이죠. 그들은 현재 2,000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 평범한 이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확히 몇 명이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2,000명 사망을 인정했다면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메네이가 학살을 명령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와 대통령실 정보에 따르면 2,000명 이상 살해는 하메네이의 직접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정부 세부서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승인했으며 이는 문서화된 명령체계입니다. 즉, 만약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 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책임자를 증명할 문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를 아는 이유는 내부자가 유출했기 때문이며 이는 명백한 이탈입니다. 이탈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란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두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야톨라는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암살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8명에서 10명으로 이루어진 IRGC 바시지 대원들 이 거리로 보내져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자가 12,000명에 달하며 이는 1989년 테난먼 광장 학살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탄압이 이란 역사상 일어난 가장 큰 학살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탄압과 인터넷 차단에도 시위대는 여전히 조용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이 지지자들에게 집회를 열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이 집회의 목적은 영상을 촬영해서 국영 TV에 방송하고 시위대에게 밖에 나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목숨 걸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가슴에 손을 얹은 이란 대통령 마수드 파제스키안이 군중과 행진했습니다. 정부는 반대자 시신이 연간실에 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 밖에서 들리는 친척의 울음, 확실히 쿤악입니다. 정권의 강제 인터넷 차단이 5일째 계속되며 이란 당국이 숨기려던 장면들이 여전히 천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친척들이 공개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위험해서 흐림 처리 없이 보여주기 어렵지만 가족들이 시신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신이 너무 많아 일부는 바깥에 놓여 있을 정도입니다. 저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가족들이 이런 연간시를 지나가야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 그냥 누워있는 시신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신들 속에서 자신들의 가족이 없기를 바라며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안군에 의해 희생된 시위자들을 위한 장례식이 많이 열리고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메네이의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이번 혁명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을 실제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만약 정권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자신들이 전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 정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독일 총리 프레데리크 버르츠도 최근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이란 정권과 아야톨라 몰락을 예측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의 발언은 그가 받은 정보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비즈니스 베이식스 영상을 시청하고 구독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독일 총리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란에서 경찰, 즉 소위 혁명수비대가 자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물라 정권에게 이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권이 폭력으로만 권력을 유지한다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정권의 마지막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종말입니다. 이것은 거리의 폭력에만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란 보안군은 혁명이 시작된 이후 수천 명의 시위자들을 체포했으며 아야톨라 역시 이 시위자들을 신의 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재판 없이 즉시 사형수로 분류되어 1월 14일부터 처형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나라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정부의 행동에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조차도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유엔 인권 최고대표 대변인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안군이 시위대에게 가한 폭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곧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암시에도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부 사법 관계자들이 신속한 사법 절차를 통해 시위대에게 사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공개 발언을 하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고등 판무관은 이란인들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의 불만은 경청되고 해결되어야 하며 누구에 의해서도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으로 시선을 돌려 미국이 이미 취한 몇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시위대를 죽이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에 따르면 사례가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즉시 효력 발생하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 관련 이 명령은 최종 확정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픈 곳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이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 경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이고 첫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이 관세는 이제 제재를 넘어 이란과 거래하려는 국가들, 특히 중국까지 겨냥합니다. 중국은 단연코 이란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중국 시장은 약 220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상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이란산 석유입니다. 물론 터키, 인도, 독일, 한국, 일본과 같은 다른 무역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발표가 있었으니 일부 무역이 줄어들 길 기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법을 발표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발표했는데 어떤 나라에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예상했겠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관세에 대해 이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위선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란 시위대가 살해돼도 중국 공산당은 논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란 국민보다 석유를 더 신경 씁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휘관, 내각 관계자들과 회의하며 선택지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은 시위대를 돕기 위해 이란에 개입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에 트윗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란 국민 여러분, 시위를 이어가고 기관을 장악하세요. 살인자와 학대자의 이름을 기록해 두세요.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저는 시위자 학살이 멈출 때까지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곧 도움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확한 의미나 미국의 개입 방식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미국 전투기들이 중동에서 평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며 미국은 중동에 많은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사 공격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며 시간만이 답입니다. 미국의 선택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비살상 옵션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지원, 아마도 사이버 공격, IRGC, 즉 이란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의 효율성을 낮추려는 시도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밀 경찰과 함께 일하는 중은사 조직 같은 존재들입니다. 매우 잔인하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정치적 플랫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도위원회가 있고 셰리 네바디 같은 노벨상 수상자도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좋은 정치적 움직임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더 공격적인 언사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적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동 전역에는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중동 국가에 기지를 두고 있고 수많은 공군 기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기지 두 곳은 카타르 도하 인근 아루데이드와 아랍에미리트의 알다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지 모두 상당히 큰 항공단을 보유하고 있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동 국가들의 민감한 사정 때문에 그 기지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독일의 람슈타인 기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거리가 멀지만 아쿠아테리안 키프로스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진 않았지만 논리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고 저희가 더 많은 소식을 받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거는데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저희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조차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저희 사이트에는 광고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가입은 저희의 취재와 채널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